민주당의 텃밭,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라면서 민주당 직격한 셈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전한길 씨가 좀 전에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스피커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전한길 씨가 그 하고 있는 말들이 진짜 2030이 하고 싶은 말이었을까라는 그 의문이 좀 전 들고요. 저는 뭐 동의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전한길 씨가 얘기하고 있는 2030, 그 2030 중에 이 서부지법의 폭동을 일으키고 폭도처럼 난입해서 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부수려고 했던 그 2030들까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답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광주에 대해서 많은 지금 좀 전에 앞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이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또는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결론이 달라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결론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위반했다면 그렇다면 인용되는 것일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각될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마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광주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뭐 그중에 전체가 다 외지라고 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본인들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쪽의 목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는 상당히 그 극우적으로 나가 있는 한계를 넘어선 목소리도 주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자기가 시험을 못 봐놓고선 누구 탓을 하느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12.3 비상계엄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그런 이유로 탄핵 심리 중에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지시하거나 사주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분의 총평을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탄 집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전한길 씨의 반대편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이끈 사람도 공교롭게도 역사 강사였습니다. 한국사 강사 황현필 씨인데요. 두 역사 강사의 연설 대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야당과 사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무관심했거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비상계엄은 곧 계몽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극우라고 이야기하죠. 쟤들 극우 맞아요? 극우 아니에요. 극우는 순혈주의, 인종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쟤네들은 친일 매국 세력이잖아요. 자, 저 황현필 씨가 누구냐? 저희 정치다에서 처음 다루기 때문에 누구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분도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일타 강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래 보이시나요? 이재명 대표 함께 찍은 사진이죠. 2022년 2월 지난 대선 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5년 동안 이순신 장군이 7년 동안 전장에서 보여줬던 그 능력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다. 5년 임기 동안 이순신 장군이 7년 동안 했던 거를 할 수 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순신 장군의 이재명 대표를 빗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 황현필 씨가 저런 이야기도 아니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5점이 없어서 95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일부 개딸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순신 장군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공통점이라고 한 이시성 가졌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 밑에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저 이야기라는 게 언제입니까? 2022년 2월이었어요. 예. 2020년 2월이면 언제였습니까?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재명 후보는 유력한 대통령 당선 예정자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당의 후보였잖아요. 여당이 어떤 여당이었습니까? 180석 가지고 있었던 여당의 후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저런 게 명비어천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황현필 씨는요. 저 이야기할 때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를 찬양한 저런 이야기 한 거 아닌가. 저 때부터 아마 황현필 씨에 대한 그 신빙성이 신뢰하는 신뢰도가 확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황현필 씨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왜 없었습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왜 공감이 안 됩니까?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홀로코스트가 웬 말입니까? 여기에 나치가 왜 나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친일 매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뭐 그 120년 전에 을사조약 있을 때 그때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민주당에서조차 황현필 씨를 다시 뭐 연설하는 그러한 강사로 저런 집회에서 초빙할 생각이 아마 없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